지난 4주간 병원 입원율이 증가한 가운데 연말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CDC가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함유된 식수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YPD에서 한국계 최초의 기록을 써온 허정윤 경정이 총경 승진자로 내정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해 거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뉴욕시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시니어층과 고소득자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국 내에서 인종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스태튼 아일랜드 주택가에 위치한 가정집에 4.15 무단 강도가 침입해 30대 여성과 5살 딸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주간 코로나19와 RSV, 독감의 확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연말을 맞아 트리플데믹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DC는 지난 4주간 전국 병원 입원율이 독감 200%, 코로나19 51%, RSV 60% 각각 증가했다며 연말 몰리는 인파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아동의 42%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접종률은 독감은 약 41%, 코로나19는 17.2%로 집계됐습니다. 또 아동 8%, 성인 17%만이 지난 8월 새롭게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아동 폐렴 환자 응급실 방문이 지난 9월 이후 증가했고 올해에만 12명의 아동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후 6개월이 지난 아동은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RSV의 새 백신인 아브리스보는 올해 32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산부와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백신으로 연방식품의약청 허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RSV 백신에 약 23만 회분을 추가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학교 내 식수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는데 어린 학령기 자녀들이 소량의 납성분을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인지장애, 행동장애 등 신경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함유된 식수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뉴욕에 위치한 학교의 43%, 그리고 뉴저지에서는 절반이 넘는 56%의 학교 식수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수 내 납성분 관련 검사 및 처벌법은 연방법상으론 존재하지 않고 다만 각 주에서 서로 다른 법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네티컷주의 경우에는 학교 식수 내 납 검출 관련 법안이 없는 실정이라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2020년에도 뉴욕에 위치한 공립학교 및 주택가에서 수돗물 내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대대적인 장비 교체 작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적자로 인해 납수도관 교체 작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수질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저학년 어린아이들이 소량의 납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평생 인지장애, 행동장애 등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뉴저지 캠든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수년 전 수도시설 노후화 문제로 인해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페트병에 물을 싸가지고 다니는 상황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년간 뉴저지와 뉴욕에서는 수도 및 식수 내 납성분 검출 문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반까지 수도관 설치에 납으로 만든 파이프관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교체 작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뉴저지에서 약 60%의 학교 내 식수에서 납성분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저지시티 학군의 경우 학교 내에서 목이 말라도 섣불리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납성분이 초과 검출된 음수대는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테이프로 감아놨지만 뉴저지 교육국은 모든 납수도관을 교체하려면 연방 및 주기금 1,000만 달러가 투입되어야 한다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납성분이 특히 어린 학령기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수질검사 시기 규정 및 처벌 법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인 NYPD에서 사상 첫 한국계 총경이 나왔습니다. NYPD는 뉴욕시 퀸즈 광역지구대에 허정윤 경정을 총경 승진자로 내정했습니다. 한인이 총경 자리에 오른 것은 NYPD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NYPD 허정윤 내정자는 오는 22일 진급식에서 다음 보직을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NYPD는 3만 6천 명의 경찰관과 1만 9천 명의 민간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으로 한인이 총경 자리에 오른 것은 1845년 설립된 NYPD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허 내정자는 그동안 NYPD에서 한국계로서 최초의 기록을 써왔습니다. 1998년 NYPD 한국계 첫 여성 경관으로 임명됐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경정으로 승진했습니다. 경감 승진 후에는 맨하탄 5경찰서와 7경찰서에서 수석행정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맨하탄 남부 감찰부 부장에 임명됐습니다. NYPD에서 경감직위까지는 시험을 통해 진급할 수 있지만 경정 이상부터는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희환 뉴욕 총영사는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시와 NYPD의 한인 총경이 탄생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며 한인 최초 총경 탄생을 계기로 뉴욕 동포사회의 안전도 증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 소속 아시안 고위직 간부는 다른 인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허정윤 경감은 NYPD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도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 만큼 후배들이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해 가톨릭은 물론 개신교 등 전 세계 기독교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규의식이나 미사 중에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거행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가톨릭 사제가 동성 간 결혼에 대해 축복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세계 교회 역사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황청의 이번 결정은 캐톨릭 교회의 전통에 반하는 역사적인 것으로 비록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동성 커플을 배제해온 보수적인 카톨릭계의 전통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어서 거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캐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서는 안 되고 혼인 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동성 커플을 배제하는 캐톨릭 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Le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Dio li vuole bene. Dio li acompaña. Somos todos hijos de Dios. Y Dios nos quiere como estamos y con la fuerza que luchamos cada uno por nuestra dignidad. Ser homosexual no es un delito. 교황청은 지난 2021년 동성 결합은 이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 교리를 훼손하는 탓에 축복할 수 없다는 교리를 선언했지만 이번 선언문에서 이를 대체한 것입니다. 신앙교리성은 동성 축복이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축복은 신앙을 키우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저해해서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선언문을 발표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추기경은 이번 선언이 이성 간 혼인 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결혼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가능케 하는 교리의 부분 변경을 과감히 시도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카톨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신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를 따뜻이 맞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교리 선언이 보수적 카톨릭계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뉴욕시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시니어와 고소득자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인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뉴욕시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헬스케어, 주거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간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시 인구는 5.3%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초반 1년간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고소득자가 떠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듬해부터는 저소득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치솟은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인구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1% 감소했지만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오히려 4%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 이들 인구는 전체 39%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동시에 고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뉴욕시에서 인구가 증가한 연령대는 유일하게 시니어층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이 기간 3.3% 증가했으며 작년 기준 시니어 인구 비중은 전체의 16.7%를 차지했습니다. 18세 미만 인구는 7.5% 감소했는데 전국 평균인 1.5% 감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18세에서 44세 이하 인구도 7.6% 줄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젊은 커플들이 뉴욕시 밖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중산층 가족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육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렌트는 계속 오르고 주택 공급은 부족해 전반적인 생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니어 그룹을 지속 관찰하고 헬스케어나 주거 비용 보조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2021년 뉴욕시를 떠난 인구의 42%가 백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백인이 아닌 비중은 2021년 58%에서 2022년 64%로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소방국 내에서 직장 동료 간 인종차별 및 중어범죄 신고가 접수돼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참 흑인 소방대원에게 밧줄로 만든 올가미를 건넨 백인 소방대원은 현재 증오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소방국 내에서 대원들 사이에 인종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소방대원인 패트릭 토마스는 지난 11월 16일부터 뉴저지 블룸필드에 위치한 소방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방대원으로 지역사회를 도울 것이라는 꿈으로 소방국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인종차별이 장벽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같은 소방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백인 소방대원 워터코페이가 웃으며 그에게 밧줄로 만든 올가미를 건넨 뒤 이게 뭔 줄 아냐며 묻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 토마스가 당연히 알고 있다며 오래전 자신의 조상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올가미에 목이 졸려 나무에 달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머스는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놀리는 듯한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너무 화가 났으며 이후로도 비슷한 인종 혐오 및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토머스는 인종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가해 소방대원 워터쿠페이를 기소한 상태입니다. 숫장에는 당시 모든 상황이 소방국 내부 CCTV 비디오에 녹화돼 증거자료로 남아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토머스의 변호인은 흑인에게 교수형에 처하던 올가미를 보여주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나치 문양을 그려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이는 명백한 인종혐오 범죄이고 이유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가해자가 인종 및 피부색으로 인해 동료를 괴롭힌 데에 대한 최대 형량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룸필드 소방국이 사건 이후 적절한 대처에 나섰는지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스태튼라인드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4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명 중 3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주택 거주자 30대 여성과 5살 난 그의 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경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 주택가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4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리빙스턴 애비뉴와 퀸스트리트에 위치한 주택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한 명씩 들어왔으며 이 중 3명이 총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례로 가정집에 들어온 강도 일당은 1층 서랍 등 물품을 뒤졌고 이어 복도를 따라 들어가 차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33세 여성 거주자와 5살 난 그의 딸과 4살 난 아들, 그리고 54세 유모가 자고 있었습니다. 마침 강도가 들었던 날은 남편이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이들 4인조 강도가 남편의 정보를 아는 인물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30대 피해 여성은 침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강도 일당이 총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고 일으켜 세운 뒤 벽으로 밀쳤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너무 놀라 아픈 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도 일당이 자신의 5살 난 딸을 방으로 끌고 왔는데 딸이 얼굴에 부상을 입은 모습을 들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강도 일당은 보석 및 금품을 요구했지만 결국 2개의 휴대폰만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을 꼬매야 했으며 5살 여자아이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주택 내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 관련 정보를 알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18살에서 24살 젊은 층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10년 전에 비해 120만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젊은 여성 수는 10년 전보다 20만 명가량 줄었지만 남성 수는 같은 기간 약 100만 명이 급감했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아진 데에는 비싼 학자금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싼 등록금 등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학위가 필요 없는 일자리로 청년들이 몰리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팍스뉴스 등에 출연해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통 혼잡료 법안을 통과 서명할 당시에는 팬데믹 직전이었다며 외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교통 혼잡료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그는 이제는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며 재택근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정착한 만큼 교통 혼잡료가 꼭 필요한지 뉴욕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타격은 없을지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성추행 의혹을 받으면서 2021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터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리자 쿠오모 전 주지사가 뉴욕시장직에 도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자가 3배 가까이 늘면서 연방이민서비스국 비자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5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를 시작한 2023-2024 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자는 78만 884명으로 2021년 27만 4,237명보다 2.7배나 급증했습니다.
매년 승인하는 H-1B 비자 쿼터는 8만 5천 개로 H-1B 비자 취득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것입니다. 2022년 한인 유학생 수가 6만 2,617명임을 감안하면 H-1B 비자를 받는 유학생은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H-1B 높은 경쟁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사과 소스 등 가공식품과 음료에 사용되는 에콰도르산 계피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이 원료의 납성분이 허용치의 2,000배에 달해 중금속 음료를 만들게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 제품들을 모두 리콜하도록 했습니다. 계피를 갈거나 고운 분말의 샘플로 수출하는 회사는 에콰도르의 네가스마트사로 과일 소스와 음료 파우치를 생산하는 미국의 아우스트로푸드 회사에 이를 공급해왔습니다. 이 회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사과 소스 파우치는 와나바나, 슈넉스, 와이스 등 3개 브랜드 제품이 있습니다. FDA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와나바나 제품 가운데 계피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에서는 납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이후로 22개 주에서 납중독으로 병이 난 어린이들의 수는 1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